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아침 7시 43분입니다. 추우님 카페에 뉴스가 안 올라와 있네요. 저희 단톡방에서 보너스 트랙님께서 올려주신 뉴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어제 ETF에 대한 상장, 성공, 그리고 인해서 비트코인이 잘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눌림목 조정 이후에 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도 사실 뭐 10% 왔기 때문에 우리가 팔고 다시 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어차피 갈 걸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물량도 줄이고 다시 늘리고 이러면서 리스크를 대비하고 수지도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컨테이너 운임, 공공행제 회원사 모처럼 실적 단비, 네,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ETF 상장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더리움도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제, 뭐, 8% 이상 반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더리움이 사실 알트코인의 어머니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의 아버지 같은 느낌이라면. 그래서, 뭐 알트코인들도 좀 많이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보는 종목도 몇십 퍼센트씩 다 반등을 했네요. 네. 비전 프로, 애플,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주제라서요. 애플이 이걸 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예전엔 사실 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너무 앞서간다 이러면서. 우리 스마트폰도 사실,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었잖아요. 기억하실라나? 뭐, 삼성이 옴니아 뭐 이런 것들? 뭐, 안성도가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그러면서 아무튼 뭐 나오고 있긴 한데, 전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한다고 하네요. 네, 뭐 홀딩스, 셀트리온이 지주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미국 유조선 납포 호르무 체협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대한건설 워크아웃 개시 확정 어쩌고저쩌고, 애플페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원전이 많이 늘어나네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에너지 생산하는 데 가장 좋은 발전 체계면은, 뭐, 없습니다. 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죠. 친환경적인 부분, 뭐, 그런 것들도 좋지만 사실은 저는 가장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게 해수면 상승이긴 해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말 합니다. 어차피 지구의 사이클은 뭐 그렇게 했다. 뭐 지구온난화 관계 없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전공이 사실은 기상학입니다. 물리학과 기상학을 두 개를 전공을 했는데, 이게 인위적인 상황에서 지구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해수 대수단이 막히게 되거든요. 해수 대수단이 막히게 되면서 뭐라고 할까? 그 위에 있는 북극에 있는 얼음이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그게 막혀요. 해수 대수단이 막히게 돼요. 그러면서 열 순환이 돌지 않습니다. 적도에 대한 그런 부분, 이제 해수면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폭풍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해일 지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해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40대, 30대 세대분들 죽기 전에도 사실 이제 해산물을 못 먹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예상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우려. 예상 가능성 한번 좀 낮게 보겠지만,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전기차 같은 걸로 넘어가듯이 앞으로 자꾸 수질오염을 자꾸 담보로 뭔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물이 안 보이니까 눈에. 그 걱정이 지금 많이 돼요. 그다음 나중에 토양오염 하겠지. 공기는 눈에 보이니까 지금 긴박하니까 이제 공기오염을 아끼자 해서 뭐 차전기를 덜 떼고 막 전기차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중금속들이고, 좀 걱정이 하여튼 됩니다. 네, 말을 좀 계속 반복하는데, 뭐라고 구체적으로 막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AI 증시도 쥐락펴락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AI는 여전히 강세죠, 그죠? 네, 배터리 장비 업계 어쩌고저쩌고, SK, LFP 뱅크 양산, LFP,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CATL이 가장 잘 만들고 있지만, SK도 LF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7전 하이브리드 주차원 전기차 판매.
하이브리드는 지금은 너무 비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를 하고 이제 4년이 다 돼가네요. 넘었네요.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으면 조용하고 연비도 좋고 그렇지만 지금 현대자동차에 가지고 있는 1.6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연비 굉장히 좋습니다. 출력도 괜찮고 하지만 1.6리터에 터보가 붙었고 하이브리드가 붙었어요. 이거 되게 고장 많이 날 거거든요. 제 생각에 한 5년만 지나면 좀 왔다 갔다 할걸? 근데 이제 옛날식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개발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되게 사골 미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률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많이 비싸잖아요, 지금. 전기차는 더 비싸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 사지 말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전기차는 이제 25년, 내년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아마 저렴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3, 400km, 지금은 그 정도면 고성능이라고 구분되고 있지만, 3, 400km 정도 타고 있는 2000마다 전기차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제 누구냐? 에코프로 같은 애도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어우. 저는 그래도 풍선 넣지 않겠습니다. 삼성 최저 공개압도 도발 나선 중국. 중국은 그래도 이런 것하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그죠? 네. 이건 뭐지? 궁금하네요. 한번 열어볼까? 네. 클라우드,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LG, 한계 돌파해, 숫자 추정 늘려, 한국시대 온다. 이거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볼만한 조제인 것 같습니다. 거인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삼국이 카비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러시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오히려 인도 쪽이 더 강세가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전쟁이 굉장히 자충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론이긴 하지만 미국의 전략에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구소련이 이제 해체를 하게 되면서 제 왼쪽에 동유럽 쪽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스탄스탄 나라들 이런 그런 나라들이 쭉 생기게 되죠. 독립을 하고 그러면서 걔네들을 이제 완충국으로 해놓고 친러시아적 성향을 짓게끔 약속을 받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유럽이 동쪽으로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을 희망을 하게 되면서 그 전부터 문제가 좀 있었겠지. 희망을 하게 되면서 약속을 어겼다라고 해서 러시아가 침공한 그런 이슈가 메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판을 살짝 깔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미국이 좀 떨어지고 있었거든. 유럽화가 연습이 되면서 유럽 애들이 막 연합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 해서 만들어졌고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도태가 돼버렸고 이제 인도가 이제 떠오르죠. 인도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도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는 사실 딱 중국과도 괜찮고 미국과도 괜찮고 딱 정확하게 이제 중립무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은 볼 거 없고요. 한국은 이미 이게 정점이고 지금이 가장 잘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히려 브라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장성으로 봤었을 때 일본도 이제는 정점인 나라고 아마 이렇게 세 가지가 합의체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제 중국이 인도랑 손잡아버리면 미국이 따라잡게 되는 그런 형상이 생기겠죠. 인도가 이제 앞으로 치고 올라갈 겁니다. 쫙쫙. 오케이? 네.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수하고 기술력하고 적당히 봤었을 때 지금 현재로서도 강한 나라긴 하죠. 근데 이제 미래로 봤었을 때는 이제 인구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좀 도태되어 갈 가능성이 크죠. 한국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시간은 좀 한국보다 10년 정도 더 뒤에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기사에 볼만하네요. 이런 기사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PI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임대료 상승 타서 CPI가 좀 높게 나오면서 미국 주식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총재는 인플레이션 2% 확실히 떨어지게 된 금리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 3% 상위 4%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인 보기 전에 간단하게 또 세계 증시를 조금 봐야겠죠. 환율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동상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변수 안에서. 조금 빠졌네요. 그죠? 1313원 정도. 엔화는 909원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도요, 뭐 70원대, 70달러 정도대를 그저 유지하고 있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은 반등을 꽤 잘 주었었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정체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정체되고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네요. 오케이. 88.6 되돌림 포인트에서 조정을 좀 줬습니다. 16,900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높게 반등을 했어요. 이게 지금 선물 차트다 보니까 100포인트 정도 오차가 있거든요. 반등을 주고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쵸? 요 다음 봉우리에서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 네. 다음 봉우리에서 이렇게 꺾어질 때는 우리가 숏 포지션 한번 잡아볼 수도 있겠다. 지금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거래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거기서 꺾여질 때는 이제 그렇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요거 타점을 보시면서 한번 숏 타점을 노려보셔도 좋고, 살짝 들었다 빠져도 이상할 건 없거든요. 그 정도 체크 하시고, 또 선물 하시는 분들은 또 잘 버무리셨다가 숏 타점 한번 잡아서 싹 먹고 빠지는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스닥은 절대 롱은 치지 않을 겁니다. 네, 기다렸다가 숏, 기다렸다가 숏 이런 식으로 반복해 나갈 겁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뭐 정체되는 모습을 살짝 보여줬고요. 아직까지는 하방이 좀 더 열리는 상태네요. 15,000 초반, 15,020에서 아래로 빠졌을 때는 우리부터 주식을 또 좀 주섬주섬 천천히 담아보실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고, 만약에 밑으로 빠져주면 땡큐 하고 주고 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국 증시가 제가 비전적으로는 아직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거는 비전적인 거고, 우리 증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한 10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네. 그 정도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인으로 코인. 비트코인. 자, 저희가 비트코인 5만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가 좀 오래됐죠. 그렇죠? 제가 이제 가을에 2023 1월, 10월 정말 지금 와서 막 오른다 떨어진다 막 지금 같은 10만원 간다 이런 애들 보면은 좀 화가 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누군가 또 속을 거 아니야. 근데 한센 같은 경우는 여기서 2021년 말에 22년에는 야정단 악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사실 큰 대폭락이 나올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때 2025년 봄에 이거는 물린 것, 이 작년 말에 물리신 것들도 상당량 탈출하셔야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때는 비트코인 아깝다. 매수하고 싶다. 나 손 놓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2023년 가을을 기다리자라고 1년 내내, 2년 내내 이렇게 소리만 하고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과 여기서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드렸던 그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5만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5만 달러가 거의 왔어요. ETF 상장도 성공을 했어요. 좋아요. 그죠? 그러면은 ETF 상장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인 하는 사람들이 되게 서러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ETF가 상장이 되고 이제는 그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매매를 해 나가겠죠. 자본들도 몰려들을 것이고. 그렇지만 ETF 상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으면서 개미들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수단으로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단전 단계, 중단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때 떨어질 때도 제가 그랬죠. ETF 상장을 한다고 해놓고 또 올려놓고 빼면 되게 예쁘겠다. 그게 세력의 마인드잖아. 근데 당장 폭락할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여기서 흔들다가 전 한 번 더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5만 달러를 살짝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추세가 하나 있거든요. 이 추세가 상단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등장을 만약에 한다면 요런 그림이거든요. 요런 그림
한다면 그 뒤에는 여기를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봄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1월 정도까지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흐름이 등장할 거고 실제로 다른 흐름이 등장했었습니다. 알트코인 조정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2월 정도까지는 크게 빠지는 그림, 그러니까 폭락하는 그림은 아니고 아마 3, 4월 정도에 많이 빠졌다가 5월, 6월에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이렇게 견적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림이 나눠진다면 이제 숙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우리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수익금을 가지고 천천히 또 눌림목을 잡고 또 수익이 또 진행이 됐었잖아요. 또 뭐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오스랑 플로우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체인링크 그리고 뭐 몇 가지 종목도 있습니다. 네오도 그렇고 저희 공방에 시장을 대놓고 내던 종목도 있거든요. 타점이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도 지금 10% 20% 다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물량을 줄이고 또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다 먹으려고 달려들면 다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까지 간다, 지금 사라고 했지, 이런 1차원적인 아주 이지선다적인 그리고 멍청한 그런 사고방식 말고 적당히 늘렸다가 적당히 줄이고 적당히 늘렸다 이렇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얼마까지 간들 30% 40% 조정을 어떻게 버틸 거예요? 여기서 얼마까지 간 여기서 살 필요는 없는 거거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여튼 요 그림이 나오는 좀 체크를 하시고 지금 당장은 폭락할 그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트코인으로 돈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알트코인들이 봤었을 때 실제 엘프라던가 이런 반등을 조금씩 주고 있어요. 그죠? 이오스도 반등을 조금 주고 있고 다행입니다. 네,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지표로도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알트코인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도 나중에 이렇게 넘어갈 때 강하게 노려보실 수 있겠죠. 그죠? 이봐봐.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는 이 녀석이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해서 돌아 올라가면 봄쯤에서 돌아 올라가는 그림이 딱 나왔을 때 와우. 그럼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노리는 건 요 구간 안에서만 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 이더리움 BTC, 이더리움 반등 많이 하고 있네요. 그쵸? 파일코인 어쩌고 반등, 다 반등 이렇게 반등 볼면 하다니까 반등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플로우도 반등, 그죠? 다 반등.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점을 살려주는 그림 나와줬단 말입니다. 살짝 깨져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 깨져도 이런 식 여기가 맞배기 될 텐데 요 지를 뚫고 올라갈 때 이때는 이제는 가는 그림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거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물론 뭐 잔악 상관없다 나 존버 할 것 하시는 분들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옛날 같은 거는 막 대폭락 뭐 반토막 나고 발에 반토막 나고 막 비트코인 뭐 몇백만 원에서 빠져 이런 그림은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생각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몇십 %에 대한 조정이라도 우리는 좀 꾸준히 돈을 버는 그림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이더리움 클래식 급등 그리고 비트코인 아직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쵸? 5만 달러 근처에 왔습니다. 그럴 때 조정 나온 때 알트코인이 동반 하락하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솔라나도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 20만원까지 열어둘 가능성이 아직 높아 보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그 누구냐 에코프로가 이제 900만원에서 한 80만원에서 50만원대 찍고 100만원 칠 때 그때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몰도 마찬가지 뭐 이런 애들 다 지금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누구였더라? 지금 딱 이럴 때 지금 노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종목 있었었는데 그것도 좀 많이 올라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스트레스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사가지고 떨어졌다 올라가게 되면 이게 되게 아프단 말이오. 이게 제가 이거 좀 화면을 좀 키울 방법이 없나? 요거만 좀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런 데서 떨어졌다 올라가면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저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려요. 서로 기뻐하자고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기다렸다가 저희 방송 어제 빨리 보신 분들은 알트코인으로 돈 들어간다. 알트 단타 쳐도 될 것 같다. 전반적으로.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희 이제 시향 번역 걸버리면 저기 공식 시향이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코인 쪽에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다 확인했었고요. 그죠?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저희 시황입니다. 그죠? 이게 올해 쭉 연결되던 시장들이거든? 다 잘 딱 정확하게 딱 찍고 움직였습니다. 900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880원이 930원 정도, 970원 이 나이를 꾸준히 편할 매수. 그리고, 알트들이 네오 정확하게 잡았거든요? 15,000, 14,000에서 만들겠거든? 체인링크는 안 왔어요. 그래서, 좋다. 그죠? 좋다. 좋다.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런 애들 단타 칠만 하겠네, 그죠? 손절가가 잡히니까 좀 멀긴 합니다만. 자, 여러분 참 이렇게 매매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가치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이 중에서 어떤 놈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평가된 애들 잘 모아가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종목들 괜찮아요. 수익도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했지만, 이게 결국은 계속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1.6조. 뭐, 이 정도, 뭐. 그죠?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올라갔다가 결국은 다 나중에 이렇게 되더란 말이야. 결국은. 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눌림목에 또 잡았다가 물량 줄이고, 잡았다가 물량 줄이고, 아니면은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 그런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뭐 트론 같은 경우도 괜찮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단타는 칠만해요. 단타는 칠만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도망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단타의 흐름은 아마 1월을 크게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단타를 잡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또 타점이 조금 이제 지나서 제가 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제 아침이 타점이었죠, 그죠?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